안 가요, 지금.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 5,6호기 건설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 한 공정률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사가 중단되면서 당장 협력업체들, 그죠? 납품업체들, 그다음 근처에 식당, 그다음 거기서 일하던 사람, 또 인력 소개해 주던 사람, 뭐 전부 다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문재인 갑자기 대통령이 한 말씀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원전 찬반 입장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입장이 없다고 하는 게 뭐 말이 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네. 그 입장을 정하기 전에 원전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네. 그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졌답니다. 네, 그런데 네. 청와대 관계자 말에 의하면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문 대통령이 중단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수석 비서관이 지금 시기를 놓치면 탈핵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중단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을 해서 네네.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하는데 만약에 본인 입장이 중단이 아닌 입장이면 중단이 아닌 것으로 가야지 일부 수석 비서관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는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도자로서 입장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원전 찬반 입장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거 지금 중단하겠다고 얘기했지 않나요? 556호기 이거 건설 중단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중단하라고 사실은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게 지금 중단 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도대체 찬반이 입장이 없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발표한 것 자체가 예. 지금 원전에 대해서 전 국민이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반대에 대해서 본인은 정작 그 비난을 빠지기 위해서 네네. 혹시 그와 같이 입장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지 네. 실제로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네. 실제로 원전을 폐지하겠다, 탈핵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예. 고리 원전 추가 중단에 대해서 실제로 했었고 네. 다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새로 중간에 건설 중인 것을 중단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네. 그런 문 대통령의 그 입장에 따라서 실제로 그 밑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저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원전 중단이다에 따라서 한수원에서 실제로 중단하는 결의를 한다든지 바로 정권의 눈치 보기를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한수원 본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사회가 노동조합원들이 반대로 무산되니까 그렇습니다. 스위트 호텔이죠. 예. 그것도 경주시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기습적으로 지금 이사회를 열어갖고 안을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뭐 대통령은 뭐 입장도 없고 뭐 이러는데 뭐 이렇게까지 왜 무리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우스운 것은 그 이사회 내용을 보면 구성을 보면 네. 상임이사 6명, 비상임사 7명이거든요. 그렇죠. 이 13명이나 되는 이사들이 네. 그 전에 막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비밀리에 네네. 날치기로 네. 갑자기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예. 중단 결정을 했는데 네. 조금 우스운 것은 그 중에 그 중단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분 계셨죠. 그 한 분 예. 말은 아니 나중에 실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중단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이사들이 반대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뭐라고요? 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아이 막 그 중에 대해서 잘 못 들으셨군요. 헷갈려 지금. 헷갈리시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다시. 지금 원전 건설에 대해서 임시 중단 결정에 대해서 13명이나 되는 그 중에 그러니까 13명 중에 12명은 찬성을 했는데 한 명은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 한 명이 했는데.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인터뷰를 하기를 네. 자기는 반대를 했는데 예. 그 13명이 찬성을 하면서 네, 찬성을 하면서 나중에 임시 중단 후에 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공론화 과정에서 네. 만약에 중단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예. 정부 이사들이 계속적으로 원전을 유지하겠다. 즉 중단하는 것에 반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이사에서 반대를 하면 그게 그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은 그 최종적인 의결권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법적인 권리를 갖는데 네. 과연 공론화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거를 무시하고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어차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중단하는 결정을 해도 그거를 리젝트 시키겠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일시 중단 결정을 왜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제로 물어봤더니 지금 그 어쨌든 많은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공론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의 뜻인지 아시죠? 바로 현 정권의 정권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공론화 거친 근데 자체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5호기, 6호기를 건설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예. 이미 그 전에 한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전문가 관계자들이 모여서 수많은 토론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하는 게 맞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 얘기를 또 논의한다. 이게 뭡니까? 더군다나 지금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는데 이 공론화위원회에는 전문가가 없다며요 또. 예. 그래서 왜 전문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 제가 보건대는 이 원자력 발전 중단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아니 무슨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과거에 이미 그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예. 갑자기 문제 제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예. 그러면서 세상을 오히려 시끄럽게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즉 정당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우면은 그럼 공개적으로 해야지 무슨 이런 날치기를 한대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또 한수원 설명 가운데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공사 중단은 3개월인데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하는 시점부터 3개월이고 만약에 3개월 동안 회의를 했는데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회의를 열어서 추후 방침을 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또 중단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져야 공사가 중단되는데 이거 공사하는 업자들이 또는 회사들이 이거 불안해서 공사 시작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공정률 올려봤자 또 조금 시간 지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중단하라 그러면 하는 게 무의미해질 텐데 또 재미난 게 말입니다. 공사 일시 중단 기간 중에 협력사 손실 비용 등 보전 등이 약 1,000억이 지금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다른 데에서는 이게 1조 이상 지금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1,000억 소요된다고 예상한 이것도 제대로 분석된 거라고 지금 볼 수 있는지 참 의문이네요. 예. 그 비용에 대해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최소한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게요. 참 우리 문재인 대통령 참 재미나신 분 같습니다. 이건 본인이 지시해서 중단하라고 검토하라고 지시해놓고 입장이 없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근데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하면서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국민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도자를 뽑은 것은 의견을 들어서 본인 보고 고독한 의사결정을 하라고 지도자를 뽑는 건데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예. 자꾸 이렇게. 근데 문제는 물으면서도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르기를 요구하면서 간접적으로 계속적인 자기의 의사를 관찰하는데 그 부분도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당신들의 그렇습니다. 의견을 듣겠다. 이게 민주적인 건가요? 나중에 아마 자기한테 돌아올 비난에 대해서 보통 그런 경우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보통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지요. 이 와중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6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입니까? 예. 이번에 며칠 전에 유엔을 통해서 네. 북한에서 인구 총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북한의 비용을 인구조사.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구 총조사,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라 그러죠. 네네. 그런 작업을 하는데 600만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요청해 달라라고 네. 유엔에서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 아니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북한이 우리한테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유엔에 부탁한 거라면요. 예. 그럼 유엔에서 부탁을 하면 유엔의 나라가 지금 몇 개인데 한 200개 가까운 국가가 있으면 유엔 예산으로 해야지 이걸 왜 대한민국 예산으로 합니까? 예. 보면 최근은 특히 이제 핵이나 미사일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것을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회만 되면 북한에 지원하겠다라는 게 속내겠지만 네. 어쨌든 형식 자체가 오히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유엔을 통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회로 하는 것은 네. 지금 현재의 대북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따른 비난을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예. 만약에 600만 달러를 줘가지고 예. 북한 인구 조사를 했어. 예. 인구 조사 결과자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 예. 현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하고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그 결과나 하는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자기들이 그 결과도 받아야 된다라는 네. 것을 조건으로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계속적으로 이제 대북 지원에 관련돼서 문제되는 것은 현금은 지원이 안 된다. 대신 현품은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론이 바뀌어 온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600만 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근데 근데-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 좋은데 그럼 이거 그렇게 조건 달면 또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저는 바로 또 북한이 그러니까. 야 그런 돈 안 받는다 이래버리면 또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반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사일이나 핵 기발하는데 돈은 있고 왜 인구 센서스 하는데 왜 돈은 없느냐? 네. 결과적으로 원래 있던 돈을 미사일이나 핵미사일 다 쓰는데 다 쓰고 정작 써야 될 돈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받게 되면 이게 뭐 핵미사일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이 공납금 하라고 학원비 하라고 돈도 놨더니 그거 갖고 친구들이랑 다 노는데 쓴 다음에 예. 아 저기 뭐 학원비 없어요 달라 그러면 한 대 때려줘야지. 그걸 또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래서 좀 참-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금으로 지원해달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보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정말 지고지순한 짝사랑을 하는 어떤 그런 남자를 보는 느낌이에요. 예. 여자는 계속적으로 싫다고 하고 너랑 안 논다고 그러는데 나랑 좀 놀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좀 자존심을 이렇게 굽히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짝사랑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대방인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우파에서 볼 때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투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와 인도적 지원을 구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인도적 지원은 다 줄 거 주고 하는데 계속적인 뒷담화 치는 거는 계속 치고 있죠. 예, 예. 지금 이런 말 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다 안타까운 것은 핵과 미사일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만든다는 것이 북한 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생존 전술인 것이 밝혀진 상태에서도 계속한다는 것. 핵 주권은 도저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고지선의 어떤 그거라고 지금 저쪽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남북 이산 가족 하자고 또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또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난 베를린 선언 이후에 네. 인도적인 대화는 계속하겠다라는 네.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화를 자,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군사회담이고요. 군사회담. 하나는 남북 이산가족 회담이 되겠습니다. 군사회담을 하자고 했다는데 어떤 내용의 군사회담을 하자는 예. 건가요? 오늘 서주석 방부 차관이 오늘 아침에 회견을 통해서 이제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군사 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 21일 날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그 개최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선양 회장 직무대행이 이번에 10월 4일이 바로 이번에 추석이자 10월 4일 1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네. 그 계기로 해서 8월 그 이산가족을 추석에 열자라고 공식 제의하면서 8월 1일 날 판문점 네.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실무 접촉을 갖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군사회담은 군사회담인데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회담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북한에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때 뭐 그 당시에 중국에서 탈출했다 해서 우리 남한으로 온 그 그렇습니다. 식당 종업원들 예. 그 사람들 북한으로 넘겨주면 하겠다 뭐 이렇게 조건을 걸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그때 그 조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건을 건 상태에서 그 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북 이산가족 회담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북 이산가족 회담 하자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지금 군사회담과 남북 이산가족 회담을 동시에 제의한 거로 봐서 혹시 지금 북한 쪽에 아주 아킬레스건으로 생각되고 있는 대북 확성기 중단 문제가 있죠. 네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적대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로 상호 대북 확성기인데 특히
우리가 하는 확성기가 북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북한이 원하는 대북 확성기 중단 그리고 전단 살포 이거 확성기 중단 뭐 살포 다 그것도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적대 행위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아무것도 이야기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라고 대한 얘기하고 있죠. 적십자사를 통해서 만약에 남북 이산가족 회담을 하면 확성기 방송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식으로 대가적으로 나눌 서로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경환 변호사님 중요한 최저임금제 문제,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5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그 다음에 600만 불 현금 지원 문제, 또 남북 이산 가족 제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또 내용 있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인은 정작 그 비난을 빠지기 위해서 네네. 혹시 그와 같이 입장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지 네. 실제로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네. 실제로 궁극 원전을 폐지하겠다, 탈핵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예. 고리 원전 추가 중단에 대해서 실제로 했었고 네. 다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새로 중간에 건설 중인 것을 중단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네. 그런 문 대통령의 그 입장에 따라서 실제로 그 밑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저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원전 중단이다에 따라서 한수원에서 실제로 중단하는 결의를 한다든지 바로 정권의 눈치 보기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한수원 본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사회가 노동조합원들이 반대로 무산되니까 그렇습니다. 스위스 스위트 호텔이죠. 예. 그것도 경주시 보문관 안 가요 지금.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 556호기 건설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 한 공정률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사가 중단되면서 당장 협력업체들, 그죠? 납품업체들, 그다음 근처에 식당, 그다음 거기서 일하던 사람, 또 인력 소개해 주던 사람, 뭐 전부 다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문재인 갑자기 대통령이 한 말씀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원전 찬반 입장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입장이 없다고 하는 게 뭐 말이 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네. 그 입장을 정하기 전에 원전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네. 그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졌답니다. 네, 그런데 네. 청와대 관계자 말에 의하면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문 대통령이 중단의 힘 단지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기습적으로 지금 이사회를 열어갖고 안을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뭐 대통령은 뭐 입장도 없고 뭐 이러는데 뭐 이렇게까지 왜 무리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우스운 것은 그 이사회 내용을 보면 구성을 보면 네.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7명이거든요. 그렇죠. 이 13명이나 되는 이사들이 네. 그 전에 막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비밀리에 네네. 날치기로 네. 갑자기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예. 중단 결정을 했는데 네. 조금 우스운 것은 그 중에 그 중단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사가 한 명 있습니다. 한 분 계셨죠. 그 한 분 네. 말은 아니 나중에 실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중단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이사들이 반대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뭐라고요? 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아니 뭐 그 중에 대해서 잘 못 들으셨군요. 헷갈려 지금. 헷갈리시죠, 그죠? 예, 예.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부 수석 비서관이 지금 시기를 놓치면 탈핵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중단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을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하는데 만약에 본인 입장이 중단이 아닌 입장이면 중단이 아닌 것으로 가야지 일부 수석 비서관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는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도자로서 입장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원전 찬반 입장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거 지금 중단하겠다고 얘기했지 않나요? 556호기 이거 건설 중단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중단하라고 사실은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게 지금 중단 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도대체 입장이 없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게 발표한 것 자체가 예. 지금 원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반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지금 원전 건설에 대해서 임시 중단 결정에 대해서 13명이나 되는
그중에 13명 중에 12명은 찬성을 했는데 한 명은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 한 명이 했는데.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인터뷰를 하기를 네. 자기는 반대를 했는데 예. 그 13명이 찬성을 하면서 네, 찬성을 하면서 나중에 임시 중단 후에 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공론화 과정에서 네. 만약에 중단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예. 정부 이사들이 계속적으로 원전을 유지하겠다. 즉 중단하는 것에 반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이사에서 반대를 하면 그게 그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은 그 최종적인 의결권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법적인 권리를 갖는데 네. 과연 공론화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거를 무시하고 결론을 내릴지